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밤사이에 또 새롭게 미중 관련 소식이 하나가 더 전해졌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미 시청자분들께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틱톡 관련 최종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전해진 소식이긴 했지만 이게 일정대로 그대로 흘러갔던 걸 보면 미중 간의 전화회담이 상당히 그 이후에도 분위기가 좋았던 모양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간에는 4번에 걸쳐서 무역 회담이 있었는데요. 네. 상당히 좀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정상 간의 전화 회담을 통해서 이런 교착 상태를 이제 극복할 수가 있게 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그 여러 가지 합의점을 이뤘는데요.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펜타닐 문제, 또 러우 전쟁에 대한 조기 종식 이야기도 됐었고요. 네. 합의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말에 그 경주에서 예정되어 있는 에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그 첫 대면 정상회담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2차례 걸쳐 상호 방문을 통해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 달에 있는 4중전에서 사실상 그동안의 권력을 좀 공고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죽은 권력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수석의 권력은 이제 앞으로 더 공고해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역 협상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는데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만에 대한 그 군사 장비 수출을 일단 보류를 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좀 확대해주는 문제, 히토류 수출과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걸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90일간 그 휴전하기로 되어 있었던 관세 문제도 90일 정도 더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틱톡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각 협상과 관련된 이제 앞으로 속도가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럼 불과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만 이 시진핑 실각설이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퍼졌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은 완전히 좀 이제 접어졌다. 계속해서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4중 전회가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주요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관련된 로드맵이 네.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정책 결정 권한이 시 주석에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15차 5개년, 5년간 더 추진하겠다고 하는 만큼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이번 4기 임기도 원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시 주석의 그 사퇴설이라든지 권력 누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불과 이번 주만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디지털 내수 소비를 진작하겠다 이런 방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시진핑 주석의 그런 권력이 흔들릴 일은 당분간은 없겠구나.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이제 중국이 히토리 수출 규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분석이 하반기 초입 때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8월 중국에서의 대미 히토류 자석 수출이 오히려 좀 약간은 감소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7월에 워낙 갑자기 확 늘려서 거기에 따른 긴장감 때문에 약간 줄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 히토류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로 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당시 8월달 상황을 보면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릴 그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 조기 종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아무래도 수출 규제에 나선 건 아닌가 보여지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산 전기 자동차 그 모터에도 중히토리가 들어가고요. 자석류도 들어가고 프레시 메모리에 들어가고 있는 네. 은백색의 그 테레비움뿐만 아니라 자석 소재로 쓰이는 네오디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제너레이터 같은 센서나 자동차 부품에도 중히토리라든지 자석류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거의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일주일치 재고 물량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번 협상에서도 히토리가 주요 그 협상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얀마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 중국의 수입했던 것을 좀 확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히토리를 계속 무기화 쓰기에는 여전히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특히나 최근과 같이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의 사이가 한층 격화가 된 상황에서 더더욱 미국이 좀 중국 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틱톡 관련 이슈도 무난하게 좀 소화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더해서 방금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무기가 반도체라면 중국은 이제 히토류, 거기다가 엔비디아를 볼모로 잡고 있죠. 이런 구도인데 요새 중국의 이런 반도체 걸기를 좀 보자면 뭐 알리바바가 뭐 2위 통신사한테 칩 납품했다 이 이슈도 그렇고요. 뭐 화웨이 AI 칩 계획도 그렇고 더 이상은 좀 중국이 반도체 쪽에서 크게 아쉬워할 게 없는 분위기지 아닌가 싶은데 중국에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그 반도체 장비의 그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공급해주고 있는 그 기업들을 한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 설계 능력 그리고 메모리 제품, 첨단 제품과 관련된 생산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 품질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월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도 지금 늘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는 중국의 그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술 능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네.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그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비만 1년에 33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막대하네요. 여기에 네.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펀드는 또 별도로 치더라도 이 규모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요다가 1년에 연구 개발비를 12조 원을 쓰는 거에 비하면 네. 3배 이상의 자금을 연구 개발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그 실리콘밸리 그 설계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네. EUV 노광 장비 없이 DUV 다중 그 노광 방식으로다가 그 5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전력 소비는 많지만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른 제품에 그 비해서는 연산 능력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는 캄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서 2030년까지 AI와 관련된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들어낸 AI 그 추론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그 100에 비해서 한 80% 정도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AI와 관련된 국산화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는 34%지만 2027년, 2년 뒤는 82%까지 올라가는데요. 네. 중국을 보면은 현재 클라우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국산화도 좀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중국의 AI와 관련된 연구 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네. 세계 그 최고 기술자의 4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년 뒤에는 전기 자동차처럼 AI와 관련된 아주 가성비 높은 제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품 소재 쪽에서도 중국 기업이 진짜 일취월장하면서 네.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종전에 뭐 투자금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점이 현재 보니까 이 중국 쪽에 특히나 AI 엔지니어들 정말 이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갔더라고. 이 정도 돈을 받고 일할 수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국가 주도로 굉장히 좀 임금을 착취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그런 실정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100대 AI 관련 기업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엄청난 이공계 엔지니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3억 원을 넘는 AI와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연봉들이 지금 급속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화웨이만 하더라도 수만 명의 AI 전문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각 성마다 이제 새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엔지니어들 같은 숫자들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AI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계산 모델이라는 추론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계속하고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무 적용을 하는데 엔지니어 숫자들이 많다는 것은 네. 미국을 빠른 시간 안에 추월할 수 있을 정도의 실험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요. 또 국가 자본주의다 보니까 비교가 안 엄청난 그 정보 데이터량을 무진장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뭐 수율이 바닥이라고 한들 그 적자를 정부가 계속 메꿔주는 구조다 보니까 애초에 미국과는 경제 구조에서 특히나 비교가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점을 가진 중국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언니죠. 알리바바 이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도 하고 또 엔비디아랑 알리바바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좀 약간 손을 잡아가는 걸 보고 서방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이렇게 중국이 크게 현재 뒤처진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뭐 밤사이에도 계속해서 이 관세 관련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를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기조 상태에서 반도체에 100%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현재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런 상승가도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3일 네. 연속 경계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가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를 해놨는데 네. 이익 회수가 불가능하고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경제 프로젝트, 네.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된 경제 산업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 4중 전회 동안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자신의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신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전 정책 그리고 엄청난 자금 지원들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지난 1월 달에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네. 현재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도 하루에 6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는데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아주 예민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의 반도체를 106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8%가 해당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만약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GDP는 마이너스 0.2%,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사라지는데 여기에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또 상호 관세까지 포함시키면은 네. 이 부분만 하더라도 따로 0.5%이기 때문에 전체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0.7% 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와 그 미국 간에 3,500억 달러 투자를 두고서 협상이 그 체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15% 정도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실질적인 그 효과는 이전에 그 성장률 감소에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쪼록 한미 간의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원활하게 타협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그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와 그리고 미국 정부와 원활히 타협되는 것이 주시장에 반겨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최근 들어서 OECD도 그렇고 IMF도 이틀 전이었죠. 이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려서 잡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경제에 크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역행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까 마냥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최근 중국 정부가 상당히 이제 미국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반도체 안 주면은 우리가 먼저 거절할게 약간 이런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 이게 뭐 협상 전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그냥 패권 경쟁에 따른 그런 약간 큰 소리를 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을까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기술력이 미국의 한 80% 정도 올라왔고요. 네. 2032년까지는 세계 AI 패권을 주겠다고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이 이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30% 수준인데요. 이를 좀 연장시키거나 이를 좀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AI에 관련된 그 신제품들을 계속 쏟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원활히 타협되고 정상 간의 대화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줄 수는 있는데 다만 걱정되는 점은 이번 그 10월 달에 있는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네. 4중전에 그리고 미국과 정상회담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또 군사적 긴장 관계도 고조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이제 9월 달은 계절적으로 그 주시장이 월말에는 약했고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서서히 반등 모멘텀을 찾아가는데 최악의 그 시나리오대로 흐르더라도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0월 달은 한번 그 AI 관련해서도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꾸준히 들려오는 게 뭐 성능은 약간 그런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도가 되지만 이 중국 쪽에서 발열 문제를 잡는 거에 좀 상당히 좀 힘을 쓰고 있다. 근데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슈들은 계속 들려오던데 여기 발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까요? 네, 지금 현재 화웨이가 만들어내는 그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로를 미세하게 네. 그린다든지 그리고 현재 중국이 쓰고 있는 다중 그 DUV 같은 그 가장 큰 문제점은 2나노급의 그 냉열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열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또 장시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운되는 사태들이 많이 있다고 네.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디지털 센터에 그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를 만드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 슈퍼팝이라는 이런 그 카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썼을 경우에 그 발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장님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